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부터는 제가 이성대 기자와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이슈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겸손은 힘들다. 네, 오늘 공장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 얘기입니다. 지난주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이 예상 의석, 목표 의석을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는데요. 네. 자, 최대 153석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과반 확보 승리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153석보다 이상을 더 기대를 한다. 뭐 자체 분석에 저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느냐 아니냐, 이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설사 앞서고 있어도 유리하다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그동안 선거의 불문율이었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지층의 결집력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뭐 투표장에 안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이다, 섣부르다 이런 언론 분석도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왜 이런 분석들을 공개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당에서도 좀 의아하다라는 반응들이 나왔거든요. 네. 자, 그러자 오늘 일제히 겸손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자, 김민석 종합상황실장은 153석은 최대 희망을 얘기한 것이고 지금은 일당 확보도 매우 힘겨운 바둑으로 치면 반집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자, 김부겸 선대위원장도 치열한 개가바둑, 바둑 얘기가 많네요. 자, 지금 집수를 계산하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재명 대표도 오늘 춘천에서 일당이 목표지만 굳이 욕심을 낸다면 151석이다. 절반보다 딱 한 석만 더 달라 이렇게 읍소를 했습니다. 네, 플러스 알파가 아니다, 최대치다 뭐 이런 얘기가 됐군요. 뭐 이재명 대표는 이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국민의힘이 170석을 언급하는데 이게 정말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이건 약간 위기론 같은데 이건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으로 예상 의석수를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후반이었죠. 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국민의힘이 170석 정도도 얻을 수 있다, 이런 정치 패널의 분석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는 이걸 언급한 걸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다만 한동훈 위원장 오늘 민주당은 벌써 승리의 폭죽을 터뜨리면서 자신들을 조롱하고 있다, 이렇게 낮게 역시 지지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또 민주당 입장에서 신경 쓰이는 게 조국 혁신당인데 비례대표 의석수를 놓고 지금 경쟁하는 사이가 됐죠? 그렇습니다. 양측이 어쨌든 간에 경쟁자임을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상징적인 장면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자, 어제였습니다. 박지원 지금 민주당 전남 후보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유튜브에 출연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조국혁신당의 명예당원을 할 수 있다. 물론 농담이겠죠. 그러나 이제 엄연히 다른 정당이라서 당내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 후보인데? 민주당 후보가 다른 당 명예회, 저희가 JTBC 회사인데 다른 회사의 명예회원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자, 이재명 대표도 그래서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민주당의 이번 국회의원 후보께서 조국혁신당의 명예당원을 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라면 더불어민주연합의 명예당원을 하셔야지. 맞습니다. 설마 그 조국혁신당의 명예당원 얘기를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시간 들고서 그렇습니다. 네, 저렇게 얘기를 했군요. 좀 마지막에 들렸던 얘기는 조금 과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환승 정치. 자, 요새 그 환승연애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도 갈아타기가 유행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친윤석열계, 찐윤으로 불리죠. 장해찬, 이용 후보의 그 다른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는 겁니다. 네, 두 사람 모두 대통령과 가깝다, 이런 걸 계속 내세웠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둘 다 올 초였죠. 김건희 여사 리스크 때문에 촉발됐던 이른바 1차 한윤 갈등 당시에 일제히 앞장서서 대통령실을 옹호했습니다. 네.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김건희 여사는 몰카 함정에 빠진 피해자라고 적극 두둔을 했었고요. 자, 이용 의원 당시 의원 단톡방에서 한동훈 사퇴론 기사를 공유하면서 바람몰이에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개적으로 비판을 당하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좀 행보가 달라졌어요. 장해찬 후보는 아까 보신 것처럼 어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했습니다. 이른바 환승 공천을 한 거죠. 네. 국민의힘과 경쟁이 불가피하다 보니까 어제 그 무소속 출마를 하기 전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위원장과 같이 찍었던 사진들을 다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네. 각을 세우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용 후보는 이준석 대사의 즉시 귀국과 황상무 수석의 거취 결정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과 적극적으로 같은 행보를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하남시에 출마한 수도권 출마자라다 보니까 대통령실보다는 민심을 더 반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체제로 환승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들어보시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예. 그만큼 이 총선에 대한 이 간절함이 있다고 저는 봐요. 예. 아,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도 이종석 호주 대사 즉각 귀국시키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공천이 취소가 됐고 한 사람은 공천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좀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준비를 했죠? 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